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린 시절엔 밥을 챙기고 옷을 입히고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며 온 삶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식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도와줍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부족하다 하면 없는 살림 쪼개어 채워주곤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모는 희생을 사랑이라 여기지만 자식은 그 희생이 어느 순간부터 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고마워요. 엄마 하던 말도 사라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은 빈번하지만 부모의 안부를 묻는 말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부모의 존재는 감사가 아닌 생활의 일부분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지만 자식은 그 사랑을 기대치로 받아들일 때 부모의 마음은 점점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사랑은 줘도 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자립을 막고 부모를 소외시키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이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부족함을 견디고 스스로 이겨낼 힘을 길러야 하며 부모는 그 과정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다음은 59세 염경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선 씨는 몇 해 전 아들이 퇴직 후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고민 끝에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지하셨습니다. 본인의 노후 자금이었지만 자식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기에 초기 자금과 필요한 장비 마련까지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고 경선 씨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뿌듯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자 아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일 껐어. 아무 도움도 안 받고. 그 순간 경선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꼭 자신을 향한 무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건 진심이었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최소한 기억은 해주길 바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연락이 줄었고 경선 씨는 자꾸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도와준 건 아닐까? 아들의 자립을 막은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경선 씨는 조용히 결심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을 주자고요. 내가 또 도와줘야 하나 고민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도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경선 씨는 자신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되셨습니다. 내가 도운 게 과연 아들에게 도움이 된 걸까? 혹시 내 도움이 아들의 자립심을 흐리게 한 건 아닐까?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은 변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자식에게 기대치로 다가가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따뜻한 울타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걸 직접 체감하신 겁니다. 경선 씨는 그 경험을 계기로 도움을 줄 때마다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도움인지 아니면 내가 안심하고 싶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뒤 어느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걸 지켜보는 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나는 항상 응원하지만 이제는 너도 너 힘으로 걸어야지. 처음엔 아들이 조금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오고 작은 일이라도 먼저 상의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선 씨는 그걸 보며 확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꼭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놓아주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이제야 배웠어요. 부모의 사랑이란 결국 자식이 자기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임을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신 겁니다. 다음은 61세 이정림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고 아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아들을 위해 식당일이며 파출부까지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단 말에 금반지를 팔았고 결혼할 땐 전세 자금까지 마련해줬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고되었지만 아들이 고맙다며 웃어줄 때면 피로가 씻기듯 사라졌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 문제도 덜 복잡하고 세금도 줄 수 있어요. 엄마는 그냥 지금처럼 여기서 계속 사시면 돼요. 그 말에 정림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는 내 자식인데. 그녀는 등기 서류에 서명하며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웃으며 지냈고 밥도 같이 먹고 TV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아들도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함께 먹던 저녁밥도 어느새 그녀만 혼자 차려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방 좀 정리해 주세요. 냄새가 나잖아요. 세탁기 자꾸 그렇게 쓰시면 고장나요. 자잘한 불평들이 쌓였고 말끝마다 엄마도 좀 눈치껏 해요라는 말이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며느리가 슬쩍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이제 좀 사생활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정림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들에겐 미안하다고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뜸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요양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비로 요양원비를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장 서러운 건 명절에도 오지 않는 아들과 손주들입니다. 생일날 전화 한 통 없는 날,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집을 넘긴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야. 내 이름 하나 남겨둘 걸. 자식이지만 세상 일은 끝까지 몰라. 이정림 씨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준 것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이정림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내 자식이니까 믿어야 하니까 그래도 나를 챙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도 재산도 심지어 내 이름까지 건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때론 자신을 버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준 순간 부모는 관계 안에서 존재가 아닌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사랑은 퍼주는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경계를 지킬 때 생기고 부모의 권리는 자식의 양심에 맡길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고 그 선이 있어야 오히려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부모가 끝까지 가져야 할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모든 걸 대신해주는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 지켜봐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거리도 필요하고 걱정하는 만큼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도 서로에게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개입이 되느냐는 겁니다. 도움은 자식이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주는 것이고, 개입은 자식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선의이고 배려지만 자식에게는 답답함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결정해주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모든 걸 대신 해주는 대신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게 두고 실수하게 두는 것이 진짜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길입니다. 부모는 인생의 조력자이지 설계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삶을 직접 살아볼 수 있게 한 발짝 물러나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보다 믿음으로, 간섭보다 지지로. 그것이 지금 시대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늘 곁에 있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모든 관계가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거리를 지켜주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땐 가까이서 보살피고 커갈수록 한 걸음씩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 해주고 대신 결정해주는 관계는 결국 부모도 자식도 지치게 만듭니다. 자식은 자립할 기회를 잃고 부모는 당연함에 지쳐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조언자가 되어야지 심판자가 되거나 해결사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자식이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장을 돕는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는 대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균형이고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에게도 내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삶도 조금은 가볍고 단단하게 가꿔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평생 함께하는 존재지만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